자연스럽게 자유 토론으로 넘어왔는데요. 일단 발표해 주신 우리 의장님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네, 지금부터 자유롭게 생각하시는 것들 토론하시는 자리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까 하신 말씀에 이어서 저도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소개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는 이제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 계약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근거로 특정인과의 계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자료 중에도 나왔지만 남성민 교수가 연구를 했던 설계의도 구현 대가에 대해서 8%라는 게 또 하나의 걸림돌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7점 몇 프로로 계약을 해서 설계비 대비 7점 몇 프로로 계약을 해서 4천 몇백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작년 3월에 착공을 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2주에 한 번씩 현장을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마감 작업에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매주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개선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8%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8%도 서울시가 만든 테이블을 보면 10몇 %부터 시작해서 뭐 6% 이 정도 있어서 에버리지 대략하면 8% 정도 된다라는 얘기였지, 당연히 단일 기준을 적용할 수가 없는 거고, 이제 제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그 사이에 뭔가 끼워 맞춰지면서 서비스 산업진흥법의 설계 의도 구현의 대가를 구체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판단컨대는 업무 내용을 보면 사후 설계 관리 업무랑 동일합니다. 설명이 동일하게 돼 있고, 심지어 국토부가 만든 지침도 그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상길 의장께서 보여주셨던 설계 의도 구현의 가이드라인을 보면, 국토부 지침을 보면 가로 열고 이제 사후 설계 업무 대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데, 사후 설계 관리 업무의 대가는 실비정의 가산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실비정의 가산 방식은 반드시 정산을 전제로 한 산정 방법이에요. 왜냐면 실비를 예상을 할 수가 없대요. 정확하게 어떻게 맞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2주에 한 번 나가다가 1주에 한 번 나가면 비용이 증가할 텐데, 이거를 언제는 뭐 정확하게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략 계약 승인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생산을 시켜서 정산을 시켜서 이제 더 받았으면 돌려줘야 되고 덜 받았으면 더 줘야 되는 게 이제 이 원칙이거든요. 다만 이제 그거를 상호 번거롭다라는 이유로 엄격하게 안 하는 게 관행이어서 그렇지, 원칙은 실비정의 가산 방식은 그런 방식으로 이제 가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게 실비정의 가산 방식 제대로 우리나라에서 작동을 안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실비정의 가산 방식의 직접비, 다이렉트 레버 자체가 우리는 정확한 기준을 갖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또 뭐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의 기술 등급에 따르는 비용을 적용하는 것도 우리 건축사들은 뭐 좀 이게 적극적이지 않아요. 자존심 상하는지. 어쨌든 간에 그것도 역시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직접 할 때 해당 이 비용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나는 고임금인데 기준이 그렇다고 그래서 저임금 기준을 받고 그 일을 하는 것은 실비정의 가상 방식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확하게 이런 정도의 페이를 내가 쓰고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상호 신뢰해서 인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입증하고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제 공무원들이 뭐 약간의 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게 작동이 잘 안 되니까 차라리 설계비처럼 공사비 대비해서 요율을 만들어서 그 요율표를 적용하는 것이 상호 업무에 용이하지 않겠냐, 이런 취지지, 그게 정확하게 정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거는 좀 그렇다. 사후적으로 지금 이제 그런 설계의도 구현에 대한 대가를 지금 만든다, 뭐 또 심지어 뭐
설계비 자체도 이제 그 요율이 공사비 요율이 아니라 표준 품셈으로 만드는 작업들도 뭐 지금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진도가 나가 있는데 건축사협회에서 그런 내용들이 아마 설계 의도 구현에도 그 적당한 보수를 어떻게 판단할지가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우리나라의 감리 제도의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으면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아까 김상길 의장님도 발표 중에 이게 설계 의도 구현 업무인지 감리 업무인지 감독 업무인지 뭐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다고 하는데 특히 공공은 뭐 200억 이상, 300억 이상 이렇게 해서 시공 책임 감리, 그러니까 말하자면 감독권한 대행 사업 관리를 해야 되고 300억 이상이면 설계도 사업 관리 대상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비용, 전체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우리가 설계하고 감리하고 뭐 사업 관리를 하든 건물을 짓기 위해서 소위 서비스 비용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크게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실제로 건축사가 그 감당하는 몫은 훨씬 적은 거예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공공건축 같은 경우에 사업 관리 비용이 설계비의 뭐 2배, 3배 정도 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설계 의도 구현이라고 하는 조금 왜곡된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도 당연히 설계자가 감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아까 건축 선진국이라고 우리가 일컫는 그 나라들의 스탠다드는 건축사가 당연히 감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CA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원칙적으로 공공에서 그걸 배제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디자인 훼손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서비스법 만들면서 그러면 이제 설계 의도를 구현하기 위해서 설계자를 반드시 참여시키는 걸로 만들자라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제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조금 그 우리가 전체적인 이제 총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감리 업무들을 실제 이제 우리가 건축사들이 얼마만큼 제대로 회복을 시키느냐가 또한 이 설계의도 구현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김상일 의장님 같은 케이스로 설계의도 구현을 하게 되면 좀 거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무엇을 지금 이제 고치면 이 일을 조금이라도 이제 되돌리는 작업, 감리를 정상으로 한쪽으로 가까이 갈 거냐.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 설계 사후 관리 업무를 논의하는 이유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감리 전문회사, 건설 사업 관리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어떤 이제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의 업무를 뭐 줄이고 설계 사업 관리 업무를 늘려라, 이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설계 업무의 범위를 더 확대해서 설계 업무를 확대해서 설계 계약할 때 이 업무까지를 더 하자라고 하는 거 해라라고 하는 어떤 어떤 그 기준을 또 확보하는 것이 비교적 좀 쉬운 방법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 용역비, 설계 사후 관리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스테이터스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것은 업무 범위, 업무에서 가질 수 있는 권한, 뭐 이런 것들과 같이 얘기가 돼야 결국은 이 비용과 어떤 가질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이 다 같이 세팅이 돼서 뭔가 이게 원래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재부에 보고서를 하나 어떤 로직으로 써서 갖다 낸다라고 한다 그러면 도대체 뭔 얘기를 해야 되냐 하는 거를 조금 되게 로지컬하게 준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인데요. 저는 선생님 말씀하신 거에 좀 동의가 되는데 사실은 설계가 끝난 이후에 시공이 시작되면서 어쨌든 감시잖아요. 그게 감리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설계 의도, 아까 선생님 하신 그 많은 일들은
실제로 재료나 뭐 이런 거를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감리단이 실제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을 설계에 지금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그런 많은 지금 그 질문들과 답안들이 지금 오고 간 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시공을 했을 때 시공사는 그 우리가 설계한 거 외에 그 현장에서 도면들을 다시 그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게 설계 의도 구현이라는 모호한 이 안에서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그러니까 그 건축사한테 넘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 여기 잠깐 화면 좀 보시면 여기 설계 의도 구현 업무의 첫 번째가 설계도서 해석 및 자문이에요. 근데 그 내용에 보면 실제 그 모든 도면에 대해서 해석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설계자에 질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도면에 있는 거 아까 이거를 봐서 한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엑스프레션 조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왜 도면에는 없습니까? 네. 이것 좀 해명해 주시오. 이왕이면 도면으로 그려서 주시오. 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시공 도면 있잖아요. 원래 제가 이제 왜 이거를 좀 더 알게 됐냐면 시청 외장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데 여기에 현장 소장님이 해외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본인이 그려야 되는 거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려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검토를 오히려 요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꾸로 그럼 이거 그려서 제가 그 다음에 볼 때 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거기서 이제 해외 그 사례대로 하니까 오히려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고 당하는 게 오히려 더 많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준공도서가 우리 모르고 이제 제가 당연히 또 그려야 되는 줄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준공도서 그려준 부분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또 돈을 주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그냥 우리가 막 책임을 다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 지금 저기도 그렇죠. 그 8조 있잖아요. 샵 드로잉인데 상세 시공도면이라는 게 네. 샵 드로잉에 대한 검토는 설계 의도 구현 업무가 아니에요. 저건 감리 업무예요. 그죠? 네, 잘못 들어가 있는 거죠. 뭐 저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실제 이게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설계 의도 구현이 저는 이제 전체 큰 감리 업무에서, 왜냐면 지금 감리단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돈 받는 대로 받고가 아니라 오히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눠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저는 있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계도서 관리의 질의에 답변을 해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내용이 이게 말이 잘못돼서 모든 도면에 아주 디테일한 사소한 것까지도 다 네. 질문하고 그 답을 네. 구해. 그러면 그 감리 업무는 이거는 감리 업무의 설계 의도 구현 업무냐? 이 경계가 없어진 거죠. 지금 이 한마디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게 맨 위에 놨겠죠. 네? 설계도서 관리. 사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디자인 의도에 대한 얘기겠죠, 사실은. 그리고 디자인 의도가 제대로 구현되는지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오. 그리고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설명해 주면 그걸 받아서 우리가 샵드로잉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인데 실제로 여기에 말 그대로 리터러리 그대로 설명을 그대로 받으면 하다못해 샤프트에 걷어 없는 거, 걷어 걸리는 것까지도 다 설계자한테 질의해. 이거 뭐가 그래서 아무가 안 저는 맞으니? 저 업무를 어차피 우리가 할 거예요. 아니죠. 아니,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 대신에 그러니까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보상 당연히 그 페이는 받아야죠. 대가는. 그러니까 그 페이를 받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설계비에 아까 2배, 3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14억 8천 정도 받을 때 그분들은 22억을 받고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22억 받고 해야 될 일은 시공 전에 그런 도면들을 다 크로스 체크하고 맞아요, 이런 맞아요, 내용이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이런 검토, 이런 간섭이 있으니 설계자한테 맞아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오면 돼. 맞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공사부터 다 거론시켜놓고 이거 설계대로 했더니 문제가 생겼으니 설계자가 배상하시오. 이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태가 일어나게 된 이유는 여기 잘못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설계 의도구현에 대한 용역의 범위 이런 걸 정할 때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넣어야 된다. 지금 내 얘기는 그 얘기예요. 그거와 설계자가 이 설계 의도구현 용역을 할 때 가질 수 있는 그 스테이터스를 뭘로 그것에 상응하는 업무 범위들을 넣어줘야 아까처럼
잘못된 거 거부할 권한이 있다. 이 한마디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잖아요. 이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닌데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는 권한을 줘야 그래야 이 설계의도구현에 대한 자기의 구현할 수 있는 입장에서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는 정부야. 정부를 상대로 우리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필요로 한 것은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우리 이런 지위를 보장하고 이런 정도의 비용을 주시오. 네. 그 얘기를 해야 결국은 이게 이제 하나의 제도로 정착이 된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의견을 모으는 거예요. 네. 내가 무슨 그걸 해야 될 의무를 갖는 것도 아니고 이게 다 똑같습니다. 근데 건축계에서 공공 프로젝트를 함에 있어서 설계 의도구현을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지금 나 같은 경우는 제도가 내가 그걸 예를 들면 수의계약을 몰라서 안 했겠느냐 그럴 리가 없죠. 상황이 그런 거예요. 상황이 제도가 그러고 그래서 그렇게 간 거고 나만 당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당해왔어. 그러다가 어떤 게임 공무원들이 한수 몇씩 나타나면서 그 아래 변수들이 생겨서 좀 다른 사례들이 생겨나오고 있는 것 뿐이에요. 틀은 똑같아. 틀은. 재밌는 거는 첫날에는 안 하겠다고 했던 사람이 너 과태료 물어갖고 진급에 지장이 있다고 하니까 바로 하겠다고 돈도 다 만들어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서비스법에 넣을 때에 쉽지 않을 걸로 예상을 해서 뒤에 이제 이렇게 백을 하나 만들어 둔 건데 제가 왜 이런 얘기 하면 그 문제를 지적할 때까지 이 설계의도 구현에 과태료 규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건축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지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아까 제가 소개했던 우리 회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제가 담당 소장한테 다시 이거 근거를 주면서 이걸 갖고 가서 얘기해봐라. 그래도 지가 그렇게 뭐 내몰라라 할 수 있나. 예.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이제 또 그런 어떤 행정벌에 대한 어떤 감각이 우리보다는 발주기가 훨씬 바로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또 과태료를 뭐 이렇게 처분이 되게끔 뭐 이렇게 하여튼 참여 안 시키면 문제가 되니까. 그게 어쨌거나 요 국토교통부 고시에 있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내지는 아니, 법에 있는 거예요, 법에. 내지는 여기 건축설계사 센서지능법에 과태료가 있어요? 과태료는 누가 요구는 없어. 저거밖에 없어. 22조에는 내용이 저거야. 1항, 2항, 3항. 당연히 22조에는 없고 어디 저기에 있어요? 이제 벌칙 조항에 벌칙에? 이제 이 과태료가 있는 거죠. 만일에 안 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누구한테 얘기해야 과태료를 그쪽에다 집게 하느냐. 과태료는 원래 행정벌이어서 예. 행정벌이어서 이제 뭐 신고를 해야지. 어디다 신고를 하느냐. 그래요,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 과태료의 처분은 근데 행위에 따라서 만약에 뭐 이게 이제 뭐 시 산하의 어떤 뭐 유치원 건물이다. 그러면 이제 그 발주는 거기 됐을 거고 그러면 이제 시에다가 과태료를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시에다가. 네. 그리고 설계 의도 구현에 대한 비용이 정확하게 책정이 안 될 경우나 이럴 경우에 우리가 시에다가 민원을 넣을 수 있다 말씀입니다. 민원에 의해서 과태료가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태료는 그 행정벌이니까 그건 500만 원 이하에서 이제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고 돼 있으니 저 사람이 그 법을 어겼으니 과태료 처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의 돈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법적 지위를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의도위원이라는 일을 용역을 설계자가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과태료야. 근데 과태료 말고도 다른 방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설계대로 안 했을 경우 거부할 권한이 있다. 이건 과태료보다 훨씬 센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 권한을 갖는 게. 그런 것처럼 어쨌거나 우리가 어떤 그 업무 범위, 영역을 갖출 것이냐, 어떻게 그걸 디파인할 것이냐라는 문제와 아까 그 우리 실비 정액 가산 방식으로 이걸 계산을 하는 거와 어떤 요율로 계산하는 방법 이렇게 했을 때 만약 요율로 하고 싶으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낱낱이 다 정리를 해서 요 일들은 다 해라. 그래야 요일 얼마를 준다. 우리 설계비도 마찬가지잖아요. 되게 디테일하게 무슨 도면 그려라, 몇 분의 1로 그려라 다 나와 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요일로
그렇게 하려면 그런 작업들을 다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 업무죠. 네. 네, 설계 업무.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걸 한 거다라는 식의 이제 해설하고 자문하면 되는 건데 뭐가 빠졌다, 뭐를 더 그려달라 이거는 설계 의도 구현 업무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원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는 오히려 우리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 건설 현장의 문제는 시공사에 대한 수준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 회사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그런 기술력과 또 그 시공을 하는 어떤 절차나 프로세스 뭐 이런 거에 대한 충분히 준비가 돼 있으면 저도 80년 말 90년 초에 상주감리 했을 때에 제가 감리자로서 샵 드로잉 다 검토했거든요. 그 당시 이 건설회장 샵 드로잉 다 그려왔어요. 예, 그 현장에 샵 드로잉 요원을 뽑아놓고 이제 감리자가 시키거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뭐 필요한 경우에 다 보면 그려서 이제 감리자 확인 받아갖고 공사하고 이제 그랬는데 이게 이제 좀 부실해지면서 그 부실한 개념들을 이게 큰 그 국가적인 어떤 시스템에서는 건설사업 관리라고 하는 게 말 들어보면 굉장히 멋있거든요. 그게 이제 대체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2013년도에 우리 건축사들은 가만히 있을 때에 건설기술진흥법이 바뀌면서 공공건축 같은 경우에 감리 업무가 이제 건설사업 관리 업무에 포함되게 이렇게 바뀌어요. 심지어는 이제 설계 부분도 사업관리 부분에 들어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전혀 이제 다른 지금 환경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건설사업 관리를 뭐 하게 될 경우에 뭐 실질적으로 뭐 그렇든 또 아니든 간에 원래 설계 의도 구현은 설계 의도로만 설명을 해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여지고, 이제 뭔가 필요에 의해서 변경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검토가 그런 이제 디자인 체인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이제 설계자의 검토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해 놓은 거에 대해서 선정하는 업무도 설계 의도 구현 업무거든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와 선정은 다 이제 이렇게 설계 의도 구현 업무지, 뭐 빠진 걸 보완하고 뭐 디테일이 안 풀린 걸 다시 풀어주고 하는 게 설계 의도 구현 업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 그 감리자나 또는 뭐 사업 관리자나 시공자가 감당해야 될 몫이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의장님이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맨 첫 번째 아젠다가 설계자의 이제 위상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늘 수동적으로 뭐 시키면 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특히 공공하고 일할 때는 그냥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봐 뭐 과도한 요구도 우리가 그대로 대부분 받아들이는 그런 관행들이 이제 조금 현재 설계의도 구현이 아마 다양한 형태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취합을 해서 이제 좀 정리할 때가 온 거죠. 네, 맞습니다. 비단 저희가 정말 설계 의도 구현 그 자체만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실상 그 건설 쪽도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지금 옛날에는 뭐 인력이 풍부하고 노동력이 싸기 때문에 뭐 현장에서 만약에 4-5명을 배치해서 샵드로잉 할 수 있는 인원도 있었다고 하면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딱 경험해본 두 타입이 있었는데, 하나는 대부분 시공사들 현장 소장이 회사 소속이 아니에요. 대부분 외부에서 데리고 오는 데인데 지금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시공사들이. 그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 제가 경험했던 한 시공사는 실제 현장 소장들이 그 오랫동안 근무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현장에 문제가 있으면 그 본사에서 회의를 해서 그 소장들끼리 회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회사를 경험하면서 참 좋다. 정말 저 회사 내가
다른 건물에도 소개시켜주고 싶고 같이 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여력이 된다면은 그런 시공 전반에 그 건설 전반의 것들도 같이 조금 다루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결국은 그 건설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뭐라 그래야 되나, 용어가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대장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니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한테 줘라는 떼쓰기보다는 산업 전체적인 거를 좀 살짝씩 좀 다루면서 가주는 게 그 아마 발주처 입장에서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가 그 대가를 보면 엔지니어링 요율 대가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보면 공사비에 얼마 이 논의도 굉장히 많았었습니다만은 현재는 다 그냥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결국은 상세 설계 부분은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별도의 용역비가 따로 책정이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CC 설계 단계까지의 용역은 사실상 착공도서 제출하기까지잖아요. 그 이후에 도서 작업은 또 발생하게 되는데, 그거는 아까 뭐 그게 품질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거기에 필요한 도면은 상세 설계에서 말은 이제 상세 설계라고 표현하지만 그래서 다시 그리고 있고 용역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근데 지금 건축에서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지금 그 설계 의도 구현이 지금 핵심인 거죠. 설계 의도 구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년도하고 조금 논의가 있어서 20년도에 서울시에서 과학지시서하고 그 요걸 다 정했어요. 혹시 그거 과학지시서에 의해서 설계 의도 구현을 하고 계신 분 있으세요? 없죠, 지금. 그럼 서울시에서 그거를 여기 설계 의도 구현 업무 과학 지시서 안을 투하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업무, 그러니까는 지금처럼 이제 어디까지가 적정한 것이냐, 그런 과업을 어떻게까지 할 것이냐와, 그 다음에 잘 안 돼서 여기 보면은 폼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설계 의도 구현 업무 일지, 그 다음에 대장, 그 다음에 수행 계획서의 범위, 지금 아까 나온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어디까지는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안이 바뀌었을 때는 그 모델링까지 해서 보여준다. 그것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해서 해놨어요. 혹시 이거에 의해서 업무를 하신 적은 없죠? 이거는 안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배포로 하고 바로 직전에 이제 배포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졌죠. 서울시 사건들이 벌어지고 막 하면서 스톱됐고, 또 하나 스톱된 이유는 대가에 대한 거예요. 대가에 대한 거를 실비정액 가산 방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것까지는 얘기가 됐지만은 거기서 그냥 스톱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별 뭐 아니면 사업 관리 주체냐 아니냐 대상이냐 아니냐 이런 것까지를 다 논의해가지고 하지를 못하고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만 돼 있고 아직은 있는데 이슈화가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공유를 여기 다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에서 자문을 했기 때문에 갖고 있는 거여서 공식화된 자료는 아니에요. 여기까지는 뭐 되어 있다는 거를 한번 나중에 공유를 내부적으로 할게요. 왜냐면 서울시 자료예요, 이건. 네. 그래서 외부로 나가지는 않고 그냥 여기 논의하는 자리. 그 내용도 있습니까? 제가 이제 광주에 이제 설계 의도 구현을 했는데 마지막에 이제 중간 일을 했겠죠. 디테일을 해결해주고, 사실은 설계자가 디테일을 해결해주는 게 좀 많았어요, 저희들은.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걸 비용을 정산하려고 보니 그 과정들은 사실 회의로가 남아있지만 그걸로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거든요. 설계 의도 구현 결과 보고서. 근데 그 범위가 규정이 돼 있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애매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한다라는 등의 뭔가가 정확하게 있어줘야 우리도 마지막에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그러니까 거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테이블이 다 있다니까. 회의 내용은 어떻게 해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뭐뭐뭐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용역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니까, 만약에 용역비를
많이 책정을 해놨다면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또 이거보다 더 디테일해질 수 있겠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 지금 서울시의 형평성에 맞춘 거에서는 일지라는 게 있어서 마치 감리일지처럼 해서 해놓은 게 있어요. 이게 정답이다라가 아니라 그래도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하고 중간 접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고 여러 전문가 자문도 거쳤지만 사실상 우리들한테는 아직까지는 이제 알려진 적은 없는데 공식적으로 이거 내보내는 내용은 아니다 보니까 제가 그냥 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뭐 서울시에서는 공공건축 관리나 제도를 채택하면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근거해서 공식적으로 프로세스가 다 정리되어 있어요. 들어가서 보시면. 그리고 설계의도 구현에 대한 비용은 특별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 반드시 챙겨서 확인하는 겁니다. 예산이 붙어 있나 없나. 그래서 2019년도 공심위 이후에는 서울시 공공건축 시위 대상 건축물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1억 이상인가 이제 공심위 대상이잖아요. 전부 다 그 설계도 구현 업무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비용도 그 서울시가 만든 그 테이블에 근거해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미리 다 줍니다. 그게 한 약 8%.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에버리지 그렇게 이제 정해놓은 거고, 심지어 제가 서울시 현상 설계 하나 할 때도 우리 백사막 할 때도 이미 그때는 그런 제도가 뭐 확립이 되기 전에도 설계의도 구현 업무라고 하는 거를 지침에 넣었고, 그 비용은 나중에 이제 설계자하고 발주 기관이 협의에 의해서 시비자의 가상 방식에 근거해서 그거는 만들어서 주도록 이렇게 이제 만들었죠. 그리고 사실 제가 서울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뭐 파트가 2파트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파트에 제가 심의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은 조금씩 그렇게 노력을 하면 지금 이미 벌써 뭐 한 1년 가까이 그렇게 계속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오늘 참여하시는 뭐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 공감을 그러니까 실제로 체감을 하실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또 이게 좋은 사례를 통해서 다른 기자체도 뭐 확산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광환 선생님 말씀에 이제 덧붙이면 저도 일주일 전에 제가 동작구에 이제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게 이제 설계비가 한 3억 3천 정도 되는데 설계도 구현 이제 일주일 전에 계약을 했거든요. 구현비가 3천만 원 초반대예요. 그러니까 10% 정도가 좀 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의계약 범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의외로 많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제 이광환 선생님 이야기하신 대로 조금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우려하고는 좀 더 다르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긴 해요. 네. 가장 핵심은 공사 비율로 지금 계속 산정하고 있으니까 현실성 없는 그 비용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비도 아직 못 바꾸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매너 투입하는 뭐 프로젝트별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이제 뭐 프로젝트의 규모나 아니면 면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합당하게 표준적으로 들어가는 인력들에 대한 어떤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설계비도 나오고 공사 기간이 뭐 어느 정도 이제 뭐 발주처하고 합의된 기간으로 정해지면 그 기간에 맞춰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달에 뭐 일주일에 2건이라고 그러면 그럼 일주일에 2건이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투자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어떤 비용들이 이제 책정이 되게끔 이제 약간 틀을 좀 공사 비율로 계속 저희가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그거는 몇 년 전에 벌써 그 영역까지 다 하고 해서 끝났잖아요. 그때도 안 되는 거잖아.
있고요. 근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그것에 대한 검증 데이터가 없어서 얘기를 못하는 거고. 근데 그 얘기도 사실은 만들 때 2017년도 뭐 그때부터 우리라도 그 어쨌든 간에 그 프로젝트별 매너어 투입된 타임십 만들어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해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좀 제도 자체가 바뀔 수 있도록 좀 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아직 또 ING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앞으로는 데이터를 만들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바뀌려고 그러면?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감리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책임감리는 이제 상주적 표가 있죠. 어떤 기준으로? 표가 있어요. 설계 비율처럼 감리비도 이제 감사 비율. 아니 감리비도 원래는 상주감리는 이제 실비의 가산 방식을 쓰고 있다가 지금 이제 건설사업 관리가 굉장히 과학적인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아까 우리 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잘 제도적 어필을 많이 잘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서 배치 기준을 쫓아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그레이드별로 배치를 몇 명 이상 해야 된다. 소위 말해서 품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니티 프라이스는 엔지니어링 대가 기준을 계속 그 정부가 업데이팅 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적용하면 돈이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토목 설계나 이런 것들은 물론 그게 뭐 쉬워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쪽은 맨아웃으로 계산하는 그 기준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만 그러니까 일본도 보니까 굉장히 단순화되어져 있는 매너 방식으로 설계비 아니 이제 계산하는 그 설계비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공사비의 요율이 더 맞아요. 거기를 품셈으로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 건축사협회에서 품셈 연구를 많이 했죠. 특히나 이제 좀 소규모 건축물인 경우에 그 샘플링을 막 조사를 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갖고 어떤 근거치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이제 선택해서 뭐 또 그게 뭐 무슨 통계 분석학적으로 무슨 방법론이라는 게 있던데, 아무튼 그런 걸 해서 여러 번 시뮬레이션해서 이제 국건이하고 협의해서 어떤 대략적인 어떤 기준 포맷을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공식화 시키느냐 그 단계만 이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과장님? 네, 맞습니다.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우리 설계 의도 구현 아까 보니까 이게 감리도 아니고 이건 설계 쪽에 들어가서 설계비를 우리 충분히 설계비를 대가들을 충분히 받아서 이 설계 의도 구현 업무 거의 80% 정도가 설계 쪽에서 가져가서 그래서 또 설계 의도 비용은 8% 받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설계비를 제대로 받고 우리 본전에 이제 주택 같은 거는 제 설계라고 왜 감리를 왜 못합니까? 다시 감리 업무 설계다가 감리를 할 수 있도록 원기능 대로 다시 반환을 시키고 이 설계 의도 구현회의라는 이 용어는 억지로 만들어진 용어거든요. 우리 건축단체가 우리 설계 감리 업무 제 방향대로 틀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논정민 선생이 올린 그 자료에 의하면 설계 의도 위원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 연장선상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설계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을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감리하고는 굉장히 다르다. 감리는 그쪽에서 하시고 설계 의도위원은 설계자가 품격을 찾기 위해서 설계에 의도했던 그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설계자가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계인이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연구의 기본 자세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오늘 발표를 해봤습니다. 이런저런 필요해서 제가 한두 가지만 그 이제 건축법으로는 감리라는 단어가 안 씁니다. 그냥 공사감리라고 부릅니다. 이제 그 건설기술진흥부 넘어가면 이제 감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건축법은 그냥 공사감리. 그리고 이제 건축사법에서 건축사는
원래 설계와 공사 감리를 하는 전문가를 건축사라고 분류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그런데 이제 그 공사 감리에 이제 문단이 두 개가 있어. 하나는 이제 설계 도면대로 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거. 이게 원래 감리예요, 감리. 그러니까 이치대로 꼼꼼히 따져서 보는 것, 이게 감리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뒤에 다른 문단이 딱 붙어 있어요. 공사에 대해서 품질 관리, 안전 관리, 공사 관리 이런 관리 업무에 대해서 지도 감독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사실 이게 그 건축사법이나 건축법 취지의 공사감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문제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제 도입하게 됐느냐면 그게 이제 건설기술 관리법이 진흥법으로 바뀌면서 이제 그런 책임감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확대가 되면서 우리 사회가 그 공사 현장에 와 있는 어떤 감리자에게 안전관리라든지 품질관리 이런 걸 요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앞에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해설을 하게 돼 있어요. 해설. 이제 설계자는 자기가 설계에 대해서 이제 해설하는 거가 이제 주된 역할이에요. 도면 그리는 건 기본이고. 근데 이제 이 공사 감리의 후단 부분에 나오는 이 문장에는 지도 감독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교과 과정이나 5년제 교과 과정이나 건축사 시험 제도에 의한 인턴십에서도 그걸 안 배웁니다. 못 배우는데 가르치지도 않아요. 공사 관리 어떻게 해라 이거 가르치지는 않아. 근데 그게 건축사 자격을 획득하면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공사 감리 업무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의 그 문제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약간 꼬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예전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어떻게 맡기냐 이런 논리로 시작된 설계와 감리의 분리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이 감리를 감독으로 잘못 오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설계자가 이렇게 이제 감독의 대상인데 이 사람을 또 현장에 감독을 시키는 거는 어불성설이다라는 맥락에서 공공이 먼저 이제 그 설계자를 소위 말해서 이제 감리에서 배제시키게 됐고 지금은 사업관리로 가게 되면 아예 그냥 끼지도 못하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계의도 구현이라는 걸 들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설계의도의 그 근본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소위 감리 업무 그 다음에 사업 관리에 또 이 충분한 그 업무 내용들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근데 또 하나는 공공발주에서 건축사 업무 대가 기준에 보면 이제 이 건축사의 업무가 이제 설계 업무 그다음에 공사 관리 업무 공사 감리 업무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근데 이 설계 업무에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기획 설계, 건축 설계, 사후 설계 관리 업무예요. 그러니까 이 사후 설계 관리 업무는 설계 업무이지만 건축 설계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이제 그 설계비 정할 때 요율표를 정하잖아요. 그 요율표가 설계비 요율표가 아니에요. 건축 설계 요율표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 가지 분류 중에서 건축 설계에만 해당되는 비용을 요율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기획 설계를 시키면 그건 또 따로 돈을 주게 돼 있고 사후 설계 관리 업무도 따로 돈을 줘야지 되는 거고 심지어 이게 이제 이 별도 발주했을 때 조정 업무 있잖아요. 이것도 별도로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돈도 못 받고 청구도 안 하고 일은 하고 있어요. 실제로 공공에서는 이제 그 말하자면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전기공사나 소방공사가 분명히 건설공사인데 건설공사가 아니래. 이러면서 별도로 다 발주를 하잖아요. 그거를 건축사가 조정 업무가 있으면 그것도 사실은 별도로 이제 비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거를 표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설계 업무로 만약에 이 예산이 책정돼 있으면 분류가 다 돼 있어야 돼요. 세 항목으로. 그러지 않고 그냥 돼 있으면 이건 건축 설계 비용이에요. 건축 설계 비용. 그럼 이거는 기획 설계나 사후 설계나 이게 다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국토부도 좀 헷갈리고 있는 게 설계의 구원 업무를 사후 설계 관리 업무랑 거의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른 업무거든요.
사후설계 관련 업무가 설계 의도 거의 업무는 서로 다른 업무인데 지금 심지어 주무부서에서도 그렇게 오인하고 막 섞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발주자가 꼼꼼해서 설계 용역으로 이용을 해서 설계를 발주를 했다. 그럼 이 사람은 사후설계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의하면 이 사람한테 또 설계 의도 그 업무를 시켜야 돼. 안 하면 과태료를 무니까. 그러면 어쨌든 국가 예산이 두 번이 중복해서 나가게 되는 또 그런 어떤 문제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이제 다 그걸 드러내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뭔가 시급하게 정리가 되고 조정이 되고 업무도 정리가 될 필요가 정말로 있는 중요한 시점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는 거를 사실 저희가 이해 못하고 하는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설계만 내렸다 하려고만 생각하고 잘 있었어요. 돼 있는 것보다 그 오히려 거꾸로 진짜 그냥 모르고 그냥 당연히 관행처럼 우리가 그냥 해준 게 오히려 더 많은 것 같거든요.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안 한 것도 있긴 하지만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을 안 받고 해준 일이 사실은 더 많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저희가 계약을 할 때 실시설계 계약이라고 쓰거든요. 근데 진짜로는 그 안에 지금은 이제 기획설계도 어느 정도 지금 나눠진 것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전에 계획 설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냥 실시설계로 안에 그냥 다 우리가 계약을 해버려 가지고 그나마 기획 설계는 지금 좀 나눠지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후설계 업무 관리는 또 이건 또 나누어서 하지 않고 그냥 또 다 그냥 뭉뚱거려서 또 계속 또 일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본 설계라는 용어도 없거든요. 건축 사법이나 뭐 이런 데는. 그러니까 그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 나오는 개념은 뭐 쉽게 말해 토목 설계의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본 설계 안에 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게 되는 거고 실시 설계는 그냥 자유롭게 그 시행자가 하는 거라서 예를 들어서 실시 설계는 누가 하느냐면 시공자가 하는 거예요. 토목은 원래 원칙이. 근데 그 실시 설계 안에 건축물 같은 거 설계 다 포함됐기 때문에 지금 이 농어촌 뭐 이런 데서 발주하는 이런 거에 보면 패키지로 넘어가는 데는 그 엔지니어 회사가 뭐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규모 건축물 이런 거 설계를 그냥 알아서 다 하게 현상 설계도 못하게 안 해도 되게끔 돼 있던 거를 이제 사실은 이제 다 분리시켜서 이제 그 건축기본법에 공공 부분 건축 디자인 업무에서 그걸 분리시켜놨죠. 그거를 이제 그렇게 법제화돼 있더라도 그거를 묶어서 발주하지 마라. 건축물인 경우는 다 따로 떼어내서 이제 현장 공모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나누게 돼 있고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복잡해서 이거를 해결을 할 수 있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만든 게 공공건축특별법이에요. 근데 아직 공공건축특별법은 설계 발주 과정에 좀 집중이 돼 있고 공사 과정은 이제 아직 껍데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제정이 되면 바로 개정해서 이제 공사 감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뭐 갖고 오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래서 법 제목을 특별법으로 붙인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제 지금 뭐 이제 곧 뭐 이렇게 잘 되면 이제 통과될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그 건축 서비스 진흥법에 있던 상당한 내용들이 공공건축 특별법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지금 옮겨가 있어요. 다만 이제 그러면 건축 서비스 산업진흥법은 어떻게 할 거냐 하면 큰 그림은 건축 산업진흥법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서비스를 띄고. 그래서 시공 분야를 다 포함시켜서 건축 산업 전반에 걸쳐서 진흥할 수 있는 그런 법 체계로 만들자라고 이제 큰 그림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느냐? 몇몇 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다 그래요. 몇몇 분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좀 더 공감대가 확산시키고 국회의원들도 그런 걸 좀 이렇게 또 동의해주면 정말 우리나라의 건축이 좀 크게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논의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게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사후 관리를 다 경험했고 또 하고 있고 앞으로 할 분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제 자기 닥친 자기의 당연 과제 뭔가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동의하는 그런 분들이 현장에서 겪었던 일, 또 필요한 일들을 다 끄집어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
여기에 이제 우선 장점이 있는 것 같고 이거를 뭐 두 번, 세 번 이어가면은 어떤 대안들이 좀 이렇게 좀 좁혀지지 않을까. 그래서 다음 달 그거에 대해서 좀 발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도 모르고 있는데. 네. 네, 오늘 있어서 달달 공공건축에 참여해주신 그 여러분들 덕분에 뜨거운 자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설계의도 구현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본 것 같은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몇 번 더 다루게 될 것 같고요. 다음 달에는 우리 이순섭 소장님께서 맡아서 진행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 달달 공공건축 첫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